자, 탐구융합 평면 벡터의 내적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그 공식을 우리가 이제 삼각 B를 배운 다음에 새로운 걸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간단히 보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할 때요. 여기서 두 변의 길이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A고 나머지 두 번째 길이가 B고 중요한 건 그 끼인각이 세타로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삼각비 때 구했습니다.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그리고 사인 세타. 자, 이걸 한번 기억을 할 겁니다. 이걸 메모해 두시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는 원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점, B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2분의 1 하고 절대값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성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벡터 A를 벡터 A, 벡터 B를 벡터 B라 하고요. 두 벡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한번 해보죠. 그림에서 벡터 OA 위치 벡터이죠. 그다음 벡터 OB를 각각 벡터 A와 벡터 B로 하고 요 사이각을 X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벡터 OA, 벡터 A, 그다음 벡터 OB, 벡터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설명한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하고 벡터 A의 크기, 그다음 벡터 B의 크기, 그다음에 사인 X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사인 X도를 우리 이제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성질에서 코사인 X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려는 거예요. 코사인 X도는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 크기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내적이었던 거, 자, 이걸 이용할 겁니다. 벡터 B.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자,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이거 써볼까요? 사인 제곱 X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도는 1이라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식을 변형해서 사인 X도를 계산하게 되면 예각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이 되겠고요. 그럼 루트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용하려는 공식은 바로 S는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S는 2분의 1 벡터 A 곱하기 벡터 B 사인 X도가 되겠고, 여기서 사인 X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적의 성질에서 코사인 X도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이 공식을 알았잖아요. 공식 배웠죠. 그럼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둘 사이의 관계는 사인 X, 사인 제곱 X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도는 1이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X도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X도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도가 되겠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X 제곱도 대신에 여기 대입을 하겠죠. 제곱을 해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모를 통분하는 거예요. 자, 앞에 1이 있으니까 분모를 통분하면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하고 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벡터 B의 제곱, 크기의 제곱 빼기 하고 내적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식을 코사인 X도 대신에 사인 X도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이게 사인 X도입니다. 이걸 대입하니까 여기서 소거되는 게 있죠. 자, 분모 문제 약분됩니다. 벡터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곱이 약분되고 남는 것은 2분의 1하고 루트
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빼기 벡터의 내적 벡터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위치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각각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원래 이제 벡터의 크기는 루트였는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고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 A 내적 벡터 B도 마찬가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X 성분끼리의 곱 A1, B1 플러스 Y 성분끼리의 곱 A2, B2. 자,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낸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도 전개를 합니다. 전개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약분해주고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루트 안의 제곱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루트 A1, B2, 마이너스 A2, B1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안의 식을 전개하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1의 제곱, B1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B2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B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B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하고 나서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의 제곱, B1의 제곱 플러스 2배 A1, B1, A2, B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장을 제곱하니까 A2의 제곱, B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전개해 준 다음에 같은 한끼리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A1의 제곱, B1의 제곱 소거됐죠. 두 번째 A2의 제곱, B2의 제곱이 소거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퀄 하고요. A1, B2의 자, 제곱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2배 A1, B2 그 다음에 A2, B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A2, B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잘 필기를 해주세요. 자, 위의 식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서 일단 하나가 원점이어야 돼요. 원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점이 없는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삼각형은 못 구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평행이동할 수 있어. 오른쪽 그림에서 자, 삼각형을 평행이동해서 한 꼭지점을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점을 그대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원점이 꼭지점인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탐구 1번을 볼게요. 원점이 있네요. 그죠? 원점 A점, B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번 그대로 보세요. 첫 번째 것이 A1, A2가 되겠고요. B1, B2 이렇게 한번 적고 시작해 보세요. 그럼 S는 2분의 1하고 절대값 A1, B2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 A2, B1이죠. 그럼 5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을 하니까 음수에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2분의 1 하고 6 빼기 5, 6, 30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4 결국에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볼게요. 꼭지점에 원점이 없어요. 그러면 세 점 중에서 좀 평행이동하기 쉬운 점 여기서는 A점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A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해 보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평행이동해서 만든 점을 A', 그럼 0,0이 되겠죠. B', 각 좌표에서 2를 빼면 돼요. 자, 그러면 2,4가 되겠고요. 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C',
도 마찬가지로 5,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순서대로 A1, B2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빼기 A2, B1 4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2분의 1 절대값 6 빼기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 빼기 20은 자, 14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4가 되겠고, 이 값은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